네,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보여드리면서 실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월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매월 신고도 가능하고 반기로 7월에서 12월 신청한 반기 신고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반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동그라미가 쳐지겠죠. 또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해서 수정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말에 하는 거, 이건 소득 처분은 나중에 뭐 인정상여 같은 소득 처분 받아서 뭐 이런 거 특이 사항이니까 일단 다 설명을 이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환급 신청은 뭐 환급 신청할 때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월을 가정했고 지급하는 월이 귀속도 7월이고 지급도 7월일 경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가끔씩 귀속은 7월인데 지급은 8월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귀속 지급이 7월이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나요? 8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속이 7월인데 지급이 8월이다. 그러면 신고 납부 언제일까요? 9월 10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그래서 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의 경우 일괄납부, 사업자 단위과세 이런 거 해당이 안 되시면 다 부에 표시가 되고 여기 상호나 이런 것들은 회사 기본사항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 뭐 비거주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수정 신고했을 때 여기서 세액을 가감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 신청을 할 때는 이 밑부분에서 부표가 있습니다. 이 부표도 작성하면 여기서 다 끌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총지급액, 근로소득의 총지급액 인원이 있고 총지급액 비과세 금액은 제외했으나 비과세 중에 육아수당 10만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오는 소득이다. 이론편 들어보시고요. 소득세 얼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이렇게 인원 금액 세금이 들어가는 거지 홍길동 김영철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상세 인별로 신고되는 거는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2월 말이나 3월 10일까지 그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2명이었고 일당 10만원 소액부 징수하면 13만 7천원까지 비과세여서 세금이 안 나오게 해서 2명 총지급액이 200만원이었다 보여주고, 퇴직소득세는 보시면 이게 더 개정이 돼서 우리가 일반적인 퇴직소득만 있을 때랑 다르게 퇴직연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중에서도 뭐 퇴직급여형이냐 퇴직기여형이냐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에 대부분 안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들어가는 거는 회사에서 연금과 상관없이 퇴직소득 지급했을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3.3%인 경우 여기에 뭐 3명 3천만원 9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기타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죠. 그 다음은 기타소득, 연금계좌, 종교인 이런 거 외에 일반적인 기타소득, 제가 말씀드린 뭐 강연을 했는데 강연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 10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에 20만원의 세금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필요경비 없는 경우인 것 같네요. 뭐 일단은 예를 그렇게 들어서 세금 해서 총 납부 세금이 160만원 이렇게 매월 납부하는 경우 예를 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반기의 경우에는 똑같이 여기 체크되고 요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속 연월을 이게 하반기 신고를 가정한 건데요. 귀속 연월에서는 하반기 첫째 달 거 넣어주시면 되고 지급월은 마지막 달 거 넣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해당 안 되니까 빼시면 되고 반기 신고에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뭐 간이 근로자 내역 들어가는데 여기 중도퇴사는 뭐냐면 지금 7월에서 12월 중에 근로자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8월에 퇴사를 했다. 이러면 이 퇴사자의 1월에서 뭐 계속 근무자였으면 1월부터 근무해서 8월에 퇴사를 했다. 그러면 1월에서 8월 급여 내역, 급여의 합이
여기에 중도퇴사 금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마이너스냐? 이 사람이 매달 1월에 소득세가 뭐 10,000원을 떼고 똑같이 1월에서 8월까지 10,000원을 뗐다 하면 80,000원이겠죠. 얘를 잘못 들었네요. 100,000원을 하겠습니다. 그럼 800,000원을 세금을 뗐었습니다. 근데 퇴사할 때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연말정산을 꼭 2월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도 퇴사할 때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합니다. 간단하다는 말은 뭐 부양가족이나 뭐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 이런 걸 다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표준 세액 공제를 넣어서 세액 공제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세금이 7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낸 세금이 80이었는데 이렇게 계산했더니 70이어서 10만 원은 돌려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사람 급여 대장에 퇴사하는 8월 급여 대장에 소득세란에 마이너스 10만 원이 들어가서 이 사람은 이 금액만큼을 더 줘야 되겠죠. 급여에. 그리고 이 10만 원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이 사람한테 돌려줬으니까 나중에 세금 납부할 세금에서 이 10만 원만큼을 차감해 줍니다. 보시면 90만 원에서 10만 원 차감해서 80만 원만 내면 되죠. 뭐 기타 소득이 있어서 합친 84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정산 때도 질문이 많이 오고 그때 마이너스 표시된 거 급여대장에 우리가 넣어주세요 하고 급여대장에 이분 퇴사할 때 10만 원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10만 원 어떻게 하냐? 대표님이 물어보십니다. 아, 이 10만 원은 대표님 내시는 다른 근로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연말정산에 나중에 여기 연말정산 부분에 환급액이 대부분 들어오잖아요. 연말정산에. 그러면 이 환급액을 직원들한테 다 급여에 뿌려서 급여를 주시고 대신에 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금액만큼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을 시켜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정산 차감하고도 여기가 마이너스로 떴다. 이러면 이거는 다음 달에 낼 세금에서 차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